안녕하세요. 이벤 월드 유튜브와 트위치 동시 생방송하는 목요일 밤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경제 주제로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글로벌 경영, 다시 말해 글로벌 경영은 뭡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세계화.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회사 다닐 때 1970년대죠. 70년대? 70년대 더 됐고 70년, 80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될 때 그 회사에서 글로벌 기용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만 팔아서 제조해서 팔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나가서 세계 상품, 유명 상품이 되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오늘날 진짜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말하던 글로벌 경영,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한 3,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영의 대전환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 글로벌 경영은 뭐냐 하면은 세계 네버린 컨트리끼리 무역을 하면서 그 타리프스, 그러니까 관세를 좀 낮춰서 관세 자격을 낮춰가지고 무역을 자유스럽게 하자, 이런 게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저개발 국가가 하나의 그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팬데믹 이후로 세계는 점차 변화했습니다. 조금씩. 다시 말해서 다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다고 할까요? 그런 기미가 있다고 할까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냉전 시대에서의 그 기계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기술 경쟁이 치열한 그 첨단 산업, 국방 산업에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은 자국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 정부의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리쇼링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영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그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선진국들은 꼭 선진국만은 아니겠지만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동량이 쇼테지를 겸한 이후로 점차 자국으로 다시 들여오자, 유통하자 하는 것이 바로 리쇼링입니다. 자, 뭐 물론 리쇼링, 온쇼링, 니어쇼링 이런 말 있는데 자기 나라로 다시 오면은 유턴이 되겠고, 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다시 옮기는 그런 거면 니어쇼링이 되겠고, 뭐 등등 언어 장난은 떠나서 어떤 근본적인 거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여기 좀 써놨지만은 자국 생산품에 대한 그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뭡니까 장비, 이런 기간 그 필수 산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 협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장비를 주고 사가고 우리가 사가고 뭐 소재를 우리한테 팔면 우리는 그 조립해서 제3국에 다시 팔겠다. 그래서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협업 체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근래에 와서는 하나의 그 무역 보복이라는 거에 이용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봤던 일본, 중국과의 거래에서 봤듯이 너무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무역 보복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서프라이 체인을 재편성하자,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 과정에서 자국의 해외 생산 이전으로 점차 기술 경쟁력을 뺏기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겠죠. 말하자면은 기술을 그 생산 기지에 주었던 그 생산하면서 오랫동안 그 기술을 카피해 가서 자기 그 고유의 그 산업을 위협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자국으로 유턴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심지어 무역 전쟁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역 전쟁은 언제 나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미국 도널드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2017년이죠. 그래서 그 후로 1년 지나가지고 피크를 이뤘죠. 무역 전쟁.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매겼어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여기 써놨죠.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 무역을 방해하고 또 미국이 지적 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폭탄을 매기니까 중국도 같이 대응해서 관세를 미국에 매겨가지고 미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이 생겼죠. 그것이 뭐냐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 제조업이 리쇼링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여기 좀 영어로 써놓은 기사를 제가 다시 번역해놨는데 2019년 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최대일 때 미국 회사들은 아시아 마켓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자국으로의 리턴 그런 바람이 됐는데 여기 좀 도이치 월드 뉴스에 나왔던 거 최근 작년 말이죠.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원자재, 중간재정, 공급 부족, 특히 마이크로칩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난이 수답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 많이 나왔죠. 그것은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부터 나온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마비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하자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 팬데믹 때문에 국경이 차단되고 봉쇄된 상태에서 국가 간의 무역이 힘들어지고 또 운송 코스트가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나왔죠. 자, 통계를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기관의 자료인데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전쟁 이거 이전이라도 사실은 2010년부터 2020년 약 10년간 리쇼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100만 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미국 정부 에이전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쇼링은 팬데믹 이후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러나 서서히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 과정에서도 서서히 진행됐던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0년에 취임을 했죠. 1월 달에.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정책을 펴는가 싶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맹국가의 강화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은 보호무역이라는 그런 것이 다시 대두가 되는 계기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물가 문제를 잡는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탈중국이나 또는 리쇼링 이게 기본 이슈 앞에 내세우는 이슈는 아니고 국내의 시장 경제를 잘 잡는 인플레를 잡는 측면에서
인플레이 감축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그 자동차 관련된 내용을 하이라이트 해보면은 그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북미,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에 그 큰 도전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바이든 정부가 정책이 새로 나온 것이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칩4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 국가 즉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말하자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원전 기술, 설계 기술을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1등이죠. 이 네 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심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뭐 이런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국내에 그 산업의 그 미국한 부분을 다시 그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와 링크가 돼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반도체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 500억 달러, 69조 해당되는 것을 지원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策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의 그 사업을 진흥하는 그런 미국의 공정법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미국 시장과 결부시켜 가지고 국내 한국 내 그 반도체 회사들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 중에 네 번째가 국가 생명과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이렇게 해서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죠. 이건 뭐냐면 그 팬데믹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예방책이나 마스크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제조 이런 것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갖자 이런 거죠 미국 내. 그래서 연구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그 위탁 생산해가지고 반도체 파운드리 마냥 바이오도 특허 가진 사람한테 그 특허 저기 생산 저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국 내 그 바이오 생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바이오 회사들이 한국에 있죠. 근데 그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생산까지 국내에서 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발표했는데 여기에 또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자, 팬데믹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가장 대두된 문제가 공급망이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단절되는 거. 말하자면은 하다못해 슈퍼마켓 가면은 휴지의 손반에 휴지가 싹 없다든지 또는 뭐 손 닦는 거 저기 그 소독제가 없다든지 등등등 어떤 그 품목이 싹 그냥 없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 자원 결핍 현상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유럽의 어떤 자료에서 자료가 따왔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말 그대로 공급망 단절이고 자원 결핍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그 글로벌로
세계화로 돼 가지고 그 저개발의 국익에 싼 임금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력이 아니냐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설득력이 좀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관점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에 돌아가 가지고 미국의 리쇼링, 뭐 탈중국이라고 토를났지만 꼭 탈중국만이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 국내 고용 산출을 하기 위해서, 또 국내 그 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던 저기 자기들 공장을 다시 리턴 시킨다는 거니까, 뭐 꼭 탈중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이것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중국뿐만 아니고 딴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취임 이후로 4개의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조금에 나섰는데, 그것이 지금 4개의 분야가 뭐냐면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또 그러면 광물, 희토류, 희귀 광물이 되겠어요. 그 배터리나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그 희토류, 이 핵심 부품이 대한 그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그 어떤 방어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그 이런 리쇼링 또는 탈중국 이런 정책이 한국에 관련해서 된 상황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는 인플레 감축과 관련해서 한국에 관련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 생산한 뭐 무슨 배터리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을 쏘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 생산한 차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에서 취약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3보다도 아이오닉 5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반도체 칩4 동맹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우리 가끔가다 만나서 4개국이 만나서 회의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드는데, 한국의 어떤 압박 요인이 뭐냐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미국의 어떤 그 협의하에 어떤 그 얘기가 진행됐을 때는 상당한 그 압력으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반도체 과학국과 관련해서 이거는 저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발표됐다시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약속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난 게, 만약에 중국 내에 어떤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에 줬던 걸 돈을 뺏겠다는 얘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이 커서 그 말하자면 경쟁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선에 방지하겠다는 그 안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바이오 하는데, 여기서 국내 위탁 생산을 믿고서 여러 가지 공장 시설 돌리고,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무슨 센트로닉스니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바이오 관련 제품도 연구개발서부터 생산까지 미국 내에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리쇼링에 대해서 가까이 인근에 있는 그 대만의 그 정책을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졌어요. 대만은 지금 중국과 굉장한 그 군사적인 텐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무역 측면에서도 대만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만에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런 주는 그 장려 리쇼어링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및 이런 이자를 지원해주고 고용 외국인 고용 비율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최대 40%까지 허용해주고 그다음에 토지나 공장 부지 수력 전력 이런 인프라에 관련되는 거를 우대를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대만은 그 리쇼어링 정책을 써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의 그 중국 회피 사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표현이 너무했나요? 아무튼 그에 대한 그 사유 네 가지를 제가 다섯 가지를 뽑아봤는데 우선 그 세계화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 그 생산 기지가 됐는데 뭐 신문 시사에 신문 놔두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95%까지 뭐 생산 제조 산업으로 갖다가 저기 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초기에 부여했던 그 외국 기업의 외자 기업에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하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싼 인건비로 이런 이들 보고 중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GDP가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몇 배 정도로 노동력이 그 싼 노동력이 안 되고 인건비 올라갔고 또 코레 사태 이후에는 그 제로 코로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전 도시를 갖다가 그냥 봉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브록되는 그래서 하나의 그 서프라이 체인이 막히는 그런 것이 세계에서 경험을 했죠. 자, 그다음에 중국 사회 자체의 어떤 뭐 국뽕주의, 애국주의 이런 것이 일어났고 물론 자긍심도 좋고 자국 브랜드에 대한 그 자긍심에 나타난 그 분위기도 좋겠지만은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그 마켓에 좋은 영향을 안 줬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러시아와의 그 서방 국가의 그 제재를 받고 러시아와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중국과 결부된 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투자했던 그런 펀드나 이런 투자 펀드들이 중국을 떠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조정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최고가 되어 있는데 생산 기지를 중국에 몰아줬던 주요 국가들이 이제 그 생산 기지들을 일부를 한꺼번에 옮기지는 못하죠. 그러나 인도나 동남아, 멕시코 등지로 이전을 실제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따라서 한국, 일본, 대만계 기업들도 줄줄이 동남아 등지로 생산 기업을 이전 중에 있죠. 자 오늘은 원래는 매주 방송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주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번 주에 가지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유럽 국가들이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봤듯이 유럽 동향에서는 뭐냐면 매체에서 가져왔는데 이걸 뭐 간단히 번역해 보면은 그 설문조사를 유럽 생산 회사들을 통해 해보니까 60%의 유럽 회사들이 생산 시설 기반을 중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다시 이전 계획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20%는 내년에 이전할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점 그 중국의 생산 기지에서 모든 공장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글로벌 그 공급망이 다시 재편이 되는 거로 보고 있겠죠.
자, 세계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요. 또 호주, 제가 사는 이 호주에 대한 그 조사를 한번 보았어요. 또 이 자료 출자가 나와 있는데 약 500개 호주 제조업 업체 응답자들 통해서 물어봤더니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내년도까지는 해외 운영 제조업을 호주로 다시 들여오겠다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세계가 전부 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의 그 현실이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그 해외 진출에 대한 그 어떤 장려책이랄까, 대만의 그 장려책을 설명했다시피 한국은 어떠냐 했더니 한국에도 그런 그 유통법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진출 뭡니까? 해외 진출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무역협회에서 실시한 그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은 2014년부터 20년까지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88개, 이 중에서 대기업은 1개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411개, 일본 같은 경우는 3,330개. 그러니까 일본은 그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도 발빠른 동작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미국보다도 더 많은 그런 리턴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020년까지인데 그 이후로 더 많은 것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결정의 순간이 왔다. 하나의 모멘텀이다. 세계가 다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적자가 몇 년 전부터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20년 사이에 그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따라잡았고 특히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놀라운 변화죠. 그다음에 대형 TV나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TV, 가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 미만 가까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때는 뭐 거의 지나갔다고 보죠. 볼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관계에서의 그 내부들과의 그 동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나라의 의존도를 줄이고 술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술을 다변화를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간단한 그 경제관계를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